자,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과 칼륨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렇게 나왔어요. 에틸알코올과 칼륨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자, C2H5OH. 자, 여기다가 칼륨을 여러분들 반응을 시키는데 자, 여기 수소 이온이 나와요. 근데 칼륨은 수소 이온한테 전자를 줘가지고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C2H5O하고 자, 여기 칼륨이 이렇게 들어가서 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요 수소 이온이 나오는 수소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앞에 개수를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를 다 곱하면 2 하면 요게 1이 되죠. 요거. 그래서 무슨 기체 발생하죠? 수소 기체 발생하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틸알코올의 구조 이성질체로서 메틸 에테르의 시성식은 뭐냐? 자, C2H5OH. 요게 에틸알코올인데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산소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 분자식이 같으면서 이렇게 구조식이 다른 걸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분자식이 같으면서 이렇게 시성식이나 구조식이 다른 거. 그러면 디메틸 에테르는 자, CH3라고 하는 게 메틸기예요. 그게 2개가 붙었어요. 이렇게 CH3. 그래서 CH3O에 CH3. 이게 디메틸 에테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분자식을 쓰면 C가 2개 있고 H가 6개 있고 O가 하나 있죠. 그래서 분자식은 같으나 자, 시성식이나 구조식이 다른 이런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산화나트륨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과산화나트륨은 Na2O2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 거기서 여러분들 무기과산화물이에요.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과산화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물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기엉금. 이게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물기엉금.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충격을 주면 여기 안에서 산소 기체가 나와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주의.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화재가 발생을 해도 산소 기체가 나와서 더 여러분들 반응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자, 화기주의. 자, 그 다음에 요게 제1류 위험물인데 산화성 고체잖아요. 산화성 고체. 그러면 산화성 고체는 자, 가연성 고체랑 같이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다 가연물 접촉 주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엉금, 그 다음에 충격주의, 화기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해가지고 각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운반용기 외부에 이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로 소화하면 위험한 이유를 막능식과 함께 설명하시오. 자, 마그네슘이 Mg죠. 요게 이산화탄소랑 딱 만나게 되면요, 이 산소가 마그네슘이랑 같이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 MgO가 되면서 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개수를 맞추게 되면은 요게 2가 되면서 여기 앞에 2가 되고 CO2.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탄소도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재를 여러분 진압하려고 이산화탄소를 넣었는데 오히려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하고 또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잘 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또는 이 마그네슘이 자, 이게 CO2 중에서 산소를 하나만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MgO가 되는데 그럼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 등이 가연물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제 화재 발생 시 이것도 같이 탈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옥내 저장소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일 극기구의 최소 개수. 자,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50제곱미터일 경우는 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하니까 몇 개죠? 3개가 되죠, 3개. 예. 그 극기구에 대해서 면적은 800제곱센티미터. 요 면적을 여러분 최소 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지붕 위로 배출 설비를 하여야 되는 경우 저장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은 얼마냐? 자, 인하점이죠, 인하점. 인하점은 적어도 여러분 70도씨. 배출 설비를 하여야 되는 인하점이 70도씨 이하인 경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지붕 위에 배출 설비를 해야 되는 인하점. 여러분, 그 값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70도씨 이하가 아니고 미만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예. 자, 70도씨 미만. 그래서 인하점은 70도씨 미만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극기구는 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일 때마다 한 개씩. 그리고 하나의 극기구엔 적어도 80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면적을 갖게끔, 그 이상의 면적을 갖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3개고, 이건 70도씨 미만인 인하점을 갖는 물질은 지붕 위로 배출 설비를 하여야 된다. 그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비중이 0.8인 메탄올 10리터가 완전히 연소될 때 소요되는 이론산소량을 쓰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탄올을 갖다가 여러분 쓰면 CH3OH가 메탄올이에요. 자, 요게 완전히 연소되면 산소랑 반응하겠죠. 그럼 뭐가 되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탄소가 하나 있으면 하나,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도 앞에다 2를 하면 2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산소는 요거 2개 하면 4개인데 요거 하나 있으니까, 그쵸? 요건 얼마 하면 되죠? 2분의 3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반응식인데, 자, 요 반응식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론 산소량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반응식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1.5. 그리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메탄올이 10리터래요. 10리터. 그 비중이 0.8이래요. 그럼 10리터라고 하는 거는 자, 1000ml죠. 그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0.8을 곱해 주시면 이게 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비중이. 그리고 이거 없어져 가지고 나누면 8,000g이 됩니다. 그럼 몇 킬로gram? 8kg이 돼요. 누가? 메탄올이. 메탄올이 8kg인데 메탄올의 분자량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몰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kg인데 메탄올은 CH3OH이기 때문에 탄소가 원자량이 12, 수소는 4개 있죠. 3개, 1개. 그러면 총 4. 산소는 16. 이게 계산하니까 16 해가지고 32가 되네요. 메탄올이. 자, 그래서 메탄올을 갖다가 8kg을 3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요만큼의 여러분들 킬로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약분하니까 4분의 1 킬로몰. 자, 이게 메탄올의 이제 여러분들 몰수예요. 그러면 이때 이론 산소량을 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메탄올이 1몰 있을 때 산소는 1.5몰이 필요하니까 메탄올이 얼마에 4분의 1몰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4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죠? 1.5만 더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1.5가 2분의 3이었나요? 그래서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8분의 3 킬로몰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게 산소예요, 산소. 근데 여기서는 킬로그램을 쓰래요. 그렇죠. 킬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산소의 분자량을 또 곱해줘야 돼요. 이게 산소의 분자량은 32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2. 그러면 8, 4, 32. 그러면 4, 3, 12. 12kg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요거 답은 12kg의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요거 12kg의 산소다. 12kg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자, 그러면 CO2 요거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요 메탄올과 이산화탄소가 기본적으로 같은 몰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제가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고, 요게 얼마였어요? 4분의 1 킬로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이산화탄소도 4분의 1 킬로몰이 나와요. 왜냐하면 1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1 킬로몰이면
자, 25도 C 1기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PV는 nRT 요거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부피 구하는 거죠. V는 자, P분의 nRT 요거 이용해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P는 얼마냐? 1기압을 쓰시고 N은 얼마냐고 4분의 1 km몰 쓰시면 그럼 4분의 1 km몰 곱하기 R은 얼마냐? 0.0821 0.0821 T는 얼마죠? T는 25니까 이 켈빈 온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25에다가 켈빈 온도 바꾸려면 얼마 더하죠? 그렇죠. 273을 더하면 되잖아요.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요게 6.11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11 세제곱미터 6.11 세제곱미터의 부피가 나온다. 자,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예. 자, 16번을 보면은요. 예. 16번에 질산과 황산, 글리세린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에 관하여 다음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질산과 황산과 글리세린을 반응시켰대요. 그러면은 요 질산과 황산을 우리 혼산이라고 그래요. 혼산. 그리고 글리세린이 있어요. 그럼 글리세린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가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서 OH가 이게 세 개를 가진 물질이 글리세린이에요. 이런 물질. 자, 여기다가 질산하고 황산을 집어넣어요. HNO3랑 그 다음에 H2SO4 혼산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여기 HNO3가 사실 여기에 이제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면은 C가 이렇게 세 개로 되면서 여기 O하고 HNO3에 NO2가 와서 결합해요. NO2가. 제가 이거를 옆으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C를 크게 그리면 여기 ONO2 여기도 ONO2 여기도 ONO2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ONO2가 이렇게 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ONO2를 뭐라고 하냐? 이걸 질산 에스테르류라고 그래요. 질산 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ONO2, ONO2, ONO2를 결합하는데 이걸 또 어디는 NO3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글리세린이 결과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 만들어져요. 니트로글리세린. 여기 붙였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자,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자,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구조식을 가지고 썼죠. 그래서 C에 C 3개에다가 H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러다 보니까 C가 3개, H가 5개. 그리고 ONO2잖아요. 그래서 ONO2가 몇 개? 3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종의 제5류 위험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C가 3개, H가 몇 개죠? 5개. 하고 ONO2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3개죠. 요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여러분 쓰시거나 아니면 요 구조식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죠. 이 물질의 열분의 반응식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물질의 열분의 반응식은 자,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굳이 산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도 나오고 그 질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질소 기체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CO2가 3개 있으니까 3개의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H가 지금 보니까 5개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 개수를 하게 되면 2분의 5 H2O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개 있냐면 NO2. 그래서 NO3니까 이게 3개가 있는 게 산소가 9개가 있습니다. 산소가 9개. 그 다음에 질소는 여러분들 요거에다 요 3하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제가 이거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산소가 총 여기서 몇 개가 소모가 됐죠? 요거 산소가 3, 2, 6, 6개의 산소가 일단 사용됐고요. 2분의 5니까는 이거 2는 2.5죠?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2.5개의 산소가 쓰였어요. 그럼 계산하면은 8.5개의 산소가 사용이 된 겁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요거를 다시 이게 산소가 6개잖아요. 원자로 따질게요. 그럼 산소 원자 6개니까 3, 2, 6, 6개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요거는 2.5개의 산소 원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8.5개의 산소 원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소 원자는 총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두 개 있고, 그러니까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산소 원자에 3, 3, 9니까, 그렇죠. 9개의 산소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8.5개가 쓰였으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 원자가 0.5개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5개는 2분의 1개가 남죠. 그럼 산소 분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죠? 저 4분의 1개가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여러분들 폭발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질소와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맞춰주시고요. 전체를 이제 정수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를 다 곱해주세요. 그래서 4 들어가고 여기는 4, 3, 12. 그래서 12. 이거 4 곱하면은 여러분들 얼마죠? 10. 그렇죠? 이거 4 곱하면은 얼마죠? 6. 4 곱하면 얼마죠? O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물질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C3H5. 자, 그냥 ONO2라고 쓰지 말고 NO3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최종적으로 여러분 검산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탄소가 개수가 맞는지, 그 다음에 수소가 맞는지, 산소가 맞는지, 질소가 맞는지. 요거 계산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탄소는 4, 30, 12개, 여기도 12개. 맞죠? 수소는 5개 있죠. 4, 5, 4, 20, 20개. 쭉 가다 보니까 요거 20개. 맞죠? 산소는 요거 3개인데 요거 3개 있으니까 9개. 3, 3, 9. 여기는 근데 앞에 또 4가 있죠. 그러니까 9, 4, 36. 36개가 있는 거예요, 산소는. 왜냐하면 3개에다가 3 곱하면 9에다가 4 곱하면 36이 되니까. 여기는 24. 그 다음에 요거 10 하니까 34. 34에다가 여기 2개 합치니까 36. 맞네요. 질소는 3개에다가 4를 곱하니까 4, 3, 12, 12개. 그럼 쭉 가다 보니까 질소는 12개.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식이 완성이 됐는데 검산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질산과 황산, 글리세린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제5류 위험물. 자, 이렇게 보시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에 관해서 다음을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경계 표시의 내부 면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옥외 저장소는 자 이제 밖에 사실은 이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보관하겠죠. 근데 그 보관하기 위해서 경계 여기서 말하는 경계 표시라는 게 있어요. 경계 표시. 이 경계 표시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이제 외부랑 밖이랑 구분해주는 이 울타리 같은 거예요. 경계 표시가. 그래서 경계 표시가 이 울타리 같은 경우고 이 울타리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다 저장하면 되는데 그럼 내부 면적은 얼마냐? 그 내부 면적은 요거는 100m에 여러분 면적이니까 제곱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내부 면적은 100m 정도, 100m 제곱 이하. 이렇게 해서 이 울타리가 이렇게 차졌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한 요 면적이 100m 제곱, 100제곱미터, 100m 제곱이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계 높이는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높이는 1.5m 이하. 자, 그래서 요 경계 높이, 울타리의 높이는 1.5m 이하.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 쳤잖아요. 이 안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1.5m 이하. 자, 아시겠죠? 예. 그리고 경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울타리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약 101.1, 무색 또는 백색 결정으로 물 글리세린에 잘 녹고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은 뭐냐? 자, 제1류 위험물이에요. 그리고 분자량이 101.1이면 무색 또는 백색 결정으로 물 글리세린에 잘 녹고
흑색 화약의 원료인데요. 이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초석이 있어요. 초석,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목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초석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KNO3라고 해서 요걸 갖다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석이 KNO3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KNO3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칠레 초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칠레 초석. 칠레 초석은 여러분 NaNO3입니다. 그래서 KNO3, NaNO3.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제1류 위험물에서 자, 질산염류가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석이나 칠레 초석, 질산염류. 자, 이 물질의 열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KNO3가 가열이 되게 되면은 KNO2가 되면서 산소가 빠져나와요. 그 산소가 화약의 어떤 폭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빠져나오는데 2분의 1, O2 이렇게 나오면 돼요. KNO2가 되면서. 근데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다 2를 곱해가지고 2, 요건 1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5개 저장 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하여 다음 괄호를 채우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 선단은 수평면보다 몇 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여러분 만약에 이 밸브 없는 통기관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물론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유증기들이 나가겠지만 빗물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렇게 눕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릴 때 이 각도를 몇 도? 45도.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을 막는 구조로 할 것.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요 망이 이렇게 제가 써 있으면 이렇게 구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눈의 구리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인화 방지 망, 또 인화 방지 장치를 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화 방지 장치를 할 것. 자, 그래서 다만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하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인하 방지 장치라는 거 여러분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으시면은 결과적으로 45도 이상 구부리고 그다음에 인하 방지 장치를 해야지 이 5개 저장 탱크의 이제 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규칙을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산 칼륨과 황산의 혼합 시 반응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염소산 칼륨이 KClO3예요. 그리고 황산은 H2SO4입니다. 근데 이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2의 SO4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lO4가 만들어지고 ClO2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개수를 또 맞춰야 돼요. 개수. 개수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있는 걸 A라고 하고 요걸 B 하고 요걸 C, 요거를 D, 요걸 E, 요걸 F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하나씩 우리 맞춰보는 거예요. 자, K를 하면은 여기는 A 있죠. A 쭉 가서 여기서 보니까 K가 요거 C인데 앞에 E가 있으니까 요거는 EC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 그 다음에 CL도 A겠죠. A겠스.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여기 CL은 D가 있어요. D. 또 E도 있습니다. 그래서 D 더하기 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보니까 3A예요. 3A. 그리고 산소가 여기 보니까 4B가 돼요. 4B. 이퀄 여기서는 4C가 되고요. 여기서는 4D가 되죠. 산소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는 2E가 됩니다. 여기서는 F가 돼요. 이거 맞추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황은 자, 수소 먼저 할까요? 수소는 여기가 2B가 돼요. 2B. 그렇죠. 2B가 되죠. 자, 이퀄 여기 쭉 가다 보니까 여긴 D가 되네요. D. 그리고 여기는 EF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은 여기 보니까는 B가 됩니다. B. 쭉 가서 보니까는 황이 여기 있네요. C가 되죠. C. 그래서 요거를 다 맞춰야 돼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씩 해볼게요. 제가. 자, 분수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 정수화 시켜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맞추는데 C를 1로 둘까요? 이거? C를 만약 1로 둔다. 그러면 요 C가 1이면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2. 그래서 그러면 A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가 또 1이면 B도 1이죠. 그래서 결국 B도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 C, A가 이렇게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파는데 A가 2잖아요. 2, 그러면 D 더하기 2는 D 더하기 2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2고, 그 다음에 B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이 6, B가 1이니까 4. 그래서 3A 더하기 4B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0. 10인데 C도 나왔어, 4. 그래서 요게 4입니다. 그래서 결국 4. 그럼 이제 요거 값을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자, 제가 4D 더하기 2E 더하기 F는 요거 없어져가지고 6이 됩니다. 6. 그쵸? 6이 됐죠? 그 다음에 B가 1이잖아, 1. 그럼 요거 2가 되죠. 2 곱하기 1은 2니까. 그럼 D 더하기 EF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위에다 쓸까요? E 이퀄 D가 얼마죠? D가 지금 없죠? D 더하기 EF. 자, 그래서 요 세 개씩을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키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소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수학 문제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요 식과 제가 요 식을 좀 같이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거 여러분들 2를 갖다가 소홀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2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2D 더하기 2E는 4 이렇게 쓸 수,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요거 없어집니다. 그럼 4D, 그러니까 6D네요. 6D 더하기 F.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면은 4D에서 2D 빼니까 2D가 돼요. 요거는 더하기 F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2D 더하기 F는 2. 그렇죠? 2D 더하기 F는 2고 2는 D 더하기 EF.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D 더하기 EF는 2. 그리고 저기서 나온 2D 더하기 F는 2D 더하기 F는 보니까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또 요 개수 하나 없애주면 되죠. 위에다 2를 다 곱해보세요. 2, 4, 4.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세요. 없어지죠. 요거는 3F죠. 그럼 요거 2죠. 그래서 결국 F는 얼마다? 3분의 2다. 그죠? 계산했습니다. F는 3분의 2다. F가 3분의 2면 D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해 볼까요? 3분의 2를 넣으면 3분의 4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2니까 3분의 6이죠. 그럼 요거 없어지면, 자, D도 계산할 수 있으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D도 3분의 2다. 그럼 그럼 B, C, D 2만 구하면 되네요, 2만. 그래서 이제 F가 3분의 2고 D도 3분의 2니까 요거 3분의 2. 그럼 요 2는 3분의 6이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면 2 같은 경우는 3분의 4가 되네요. 그래서 2는 3분의 4. 자, 그리고 이제 싹 다 지우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위에다가 다 그 값에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2, B에다가는 1, 그 다음에 C에다가도 1, D에다가는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 2에다가는 얼마죠? 2에다가 쫙 보니까 3분의 4. 그 다음 F에다가는 얼마죠? 3분의 2. 자, 이렇게 집어넣고 3을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을 다 곱해버리면 3, 2, 6, 3. 그쵸? 3. 3을 곱하면 여기 2 나오네요. 3을 곱하면 4 나오네요.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여기 2 나오네요. 자, 요게 전체 반응식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자, 시간은 여러분들 사실 충분히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반응 시 발생하는 유독한 가스의 명칭은 뭐냐? 여기서 유독한 가스는 요겁니다. ClO2. 그래서 요걸 이산화 염소라고 해요. 염소. Cl 염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 염소가 여기서 유독가스의 모습으로 유독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마 문제 푸시면서 암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랑 또 이제 우리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